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11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8월 29일 금요일 해외 축구 11경기 KUPS 코오피온 팔로시오 vs FC 미트일란. 쿠프스는 최근 리그와 플레이오프에서 상위권 팀들과 겨루는 과정에서 수비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미트일란과의 플레이오프 1차전 원정에서 0-4로 대패하며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 수비에서 연속 실점을 허용했다. 리그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8득점 9실점, 공수 전환에서 기복이 큰 편이다.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요니, 카우쿠가 인도에서 영입돼 중원 조직력 강화와 패싱게임에 힘을 실으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반면 기존 중심 자원 중 토니 코레마이넨의 은퇴가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전체적으로 국내 자원 중심의 스쿼드는 전력을 유지하는 의도를 보인다. 최근 부상 소식에서는 미드필더 파하나넨이 경미한 발목 부상을 입었으나 빠르게 복귀해 정상적으로 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격수 펜나넨 역시 최근 부상 복귀 후 교체 멤버로 활용되고 있다. 감독은 4-2-3-1 전형 아래 후반부 공격 카드 교체가 빠른 편이며 무게감 있는 수비보다는 적극적인 공격 전환에 비중을 둔 운영 방침이 엿보인다. 홈에서 강풍과 소나기 예보로 잔디 상태는 양호 하나 바람의 영향으로 킥과 롱볼의 정확도 저하가 예상되어 수비의 집중력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명확한 상황이다. 미트일란은 올 시즌 본머스에서 새로 영입한 필립 빌링을 통해 미드필더 라인을 크게 업그레이드했다. 빌링은 박스2박스의 움직임과 중거리 슛 능력까지 겸비해 새 중원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공식 첫 출전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패스 연결력을 과시했다. 퇴단 자원으로는 베슬라프 카들레츠가 명단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공격진과 스쿼드는 그대로 유지돼 전력 변동은 크지 않은 편이다. 미트일란은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13득점 7실점의 성적을 기록했고 특히 프랑클리노와 오소리오의 투톱 조합이 빠른 공격 전개와 득점력에서 눈에 띈다. 중원 자원 우스만 디아오는 발 골절 부상으로 10월 말까지 출전 불가가 확정되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결장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빌링 등의 로테이션으로 이 공백을 커버하며 전술적으로 4-4-2에서 4-3-3으로의 변형이 능동적으로 이뤄진다. 교체는 경기당 평균 3명가량, 후반 80분 이후 체력 로테이션을 강화해 원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신선한 스쿼드를 유지한다. 쿠프스와 첫 맞대결에서 세트피스 이골을 비롯해 압박 전개로 주도권을 쥐었고 실질적인 전력차가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 이번 2차전은 쿠프스가 홈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있으나 바람 등 기상 변수로 인해 기교적인 공수 전개가 필요한 상황이다. 쿠프스는 조직적인 수비를 강조해야 하며 실제로 최근 120분, 6080분 실점 집중 구간에서 약점을 드러낸 바 있다. 반면 미트일란은 원정에서도 전방 압박을 통한 빠른 득점과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해 보인다. 양팀 모두 일정상 체력 부담이 평소보다 크지 않고 특히 미트일란은 단일 일정으로 원정에서도 체력 관리에서 우위에 있다. 공격의 핵심 프랑클리노와 오소리오, 새로 합류한 빌링까지 조화가 안정적이어서 전술적인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앞선다. 홈팀 쿠프스는 수비 집중도와 강풍 변수, 최근 복귀 자원의 컨디션에 희망을 걸 수 있지만 경기력 지표상 득점력이 미트일란을 따라가기엔 부족하다. 플레이오프 최근 10경기 점수차 분포 또한 미트일란의 원정 승리와 저득점 흐름을 뒷받침한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하면 미트일란이 원정에서 공격과 중원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 미트일란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패 홈팀 핸디캡 무 홈팀 핸디캡 승 홈팀 핸디캡 승 오버 SK 시그마 올로모츠 vs 말메 FF. 시그마 올로모츠는 이번 2차전에서 홈의 이점을 기반으로 반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팀 내 핵심 자원 중 최근 미체즈 미드필더와 티자니 공격수, 두미트레스쿠 수비수가 임대 복귀 및 영입을 통해 전력에 추가적인 힘을 불어넣었고 공격과 중원의 재정비가 이뤄졌다. 최근 6경기 리그 성적은 3승 2무 1패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 대회 기준 최근 홈 6경기서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와 함께 11득점 3실점으로 비교적 강한 홈 경기력을 보여준다. 직전 경기에서는 FC 질린을 상대로 1-0 승리를 거뒀으며 1차전 말메 FF 원정에선 0-3으로 완패, 그 직후 흐라데츠 크랄로베를 상대로는 0-1로 패해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도 있지만 티자니의 복귀 이후 득점력이 보강된 점은 긍정적이다. 중원 미체즈의 임대 영입 역시 팀 내 창의성과 활동량 측면에서 빠른 적응을 보이고 있다. 특별히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전력 누수는 적은 상황이다. 홈에서 2승 1무로 강한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경기 기록에서 볼 때 경기마다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말메 FF는 1차전을 3-0으로 완파하면서 원정에서 압도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최근 영입된 하크 사바노비치가 1차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투입 즉시 주득점원으로 부상했고 존센 역시 페널티 득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앙헬스키가 최근 교체 출전에 득점에도 성공하며 공격진의 로테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즌 총 득점은 33골로 21경기 중 득점력과 실점 17점,
8회 클린시트 기록을 통해 견고한 수비와 함께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펼치고 있다. 다만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주전 공격수 보테임은 다리 골절로 장기 이탈 중이고 주전 골키퍼 달린과 중원에서 무콜리 역시 십자인대 부상으로 결장 확정이다. 브란틀린드 역시 두부 외상으로 제외되어 수비진과 골키퍼진의 깊이가 낮아진 것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3경기에서 할름스타드 4-0승, 시그마 올로모우츠 3-0승, 이프케 예테보리와의 0-0 무승부 등 흐름 자체는 완만하면서도 패배 없는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1차전 실측 xg.8과 팀 전체의 공격 점유율, 압박 성공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번 경기의 핵심 변수는 각 팀의 공격진 변화와 최근 이적 시장 움직임 그리고 말매 FF의 주전 결장 여부에 달려있다. 시그마 올로모츠는 티자니가 복귀한 후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확실히 좋아졌고 최근 미체즈의 합류로 인해 중원에서의 볼 점유와 전개가 활발해졌다는 점에서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졌다. 반면 말매 FF는 보테임, 달린, 무콜리, 브란틀린드가 모두 결장하면서 주전 자원 누수의 비상등이 켜졌으나 하크 사바노비치와 존센, 앙헬스키 등 핵심 공격수들이 동시 출격하며 시즌 내내 높은 득점력과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팀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리그 및 유럽 대회 전체 승률, 점수 분포 데이터에서도 말매의 승리 관성은 강하게 나타나지만 시그마가 1점 차 내 접전 양상을 자주 보여온 만큼 홈에서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체력 면에서도 양팀 모두 최근 일정보다는 부담이 적은 편이라 경기 내내 강한 전개와 집중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다양한 변수와 최근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시그마 올로모츠의 단기 반격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하크 사바노비치와 존센의 결정력, 앙헬스키의 최근 득점 행진을 감안할 때 말매 FF의 좁은 점수차 승리가 예상된다. 말매 FF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패 홈팀 핸디캡 무 홈팀 핸디캡 승 오버 삼손스포르 vs 파나시나이코스 삼손스포르는 최근 리그에서 연승을 이어가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태이다. 이번 유로파리그 예선 2차전에서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삼손스포르는 홈 관중 효과와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선수들의 결장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공격진에서는 아놀드 무사바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었으며 수비진의 에르한 예겐, 미드필드의 아이타친 파자르는 각각 자격 문제와 부상으로 2차전 출전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존 역습 전개와 측면 돌파가 평소보다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적 시장에서는 켈레치 이에아나초의 영입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아직 출전 가능 여부가 확정되진 않았다. 삼손스포르는 기존 주전 유출이 없었기에 전체적인 팀 조직력에는 큰 변화가 없고 내실 있는 선수단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원정팀 파나티나이코스는 1차전에서 삼손스포르를 상대로 2-1로 승리를 거두며 전술적 우위와 실질적 경기력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공식 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1차전 데이터에서 점유율, 슈팅, 패스 성공률 모두 삼손스포르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파리 생제르맹 소속이었던 중앙 미드필더 레나토 산체스의 영입이다. 산체스가 합류함으로써 미드필드에서의 빌드업, 공수 전환, 중거리 패스 분배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최근 경기에서 확인된 강한 전방 압박 및 중원 장악력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다만 1차전 결장했던 주전 왼쪽 풀백 키리아코플로스가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하게 되면서 좌측 수비 불안이 여전한 약점으로 남아있다. 다양한 포지션의 8명의 선수를 추가 영입했지만 실제 임팩트는 산체스 한 명에 국한된다. 전술적 구상은 루이 비토리아 감독이 중심이 되어 전방 압박과 빠른 빌드업을 꾀하고 있으며 최근 8경기에서 단 한 번만 패한 안정적인 운영을 자랑한다. 경기력과 체력적 변수를 고려했을 때 양팀 모두 최근 7일간의 충분한 휴식 이후 맞대결을 펼치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주력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손스포르는 홈에서 공격적인 역습을 준비하겠지만 핵심 자원 부상으로 경기 내내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전술적인 유연함 역시 제한된다. 파나티나이코스는 산체스 중심의 미드필드 구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으나 좌측 수비 약점이 삼손스포르의 역습에 공간을 내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경기 데이터와 선수 명단, 이적 및 부상 현황을 종합한 결과 이번 대결은 양팀 모두 득점력을 갖추고 있어 경기 초반에는 신중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후반에는 여러 번 오픈 플레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 맞대결 결과와 현재 상태를 모두 고려하면 두 팀의 전력차는 크지 않으며 홈과 원정 분포에서 서로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 결국 결정적인 승부처는 미드필드의 장악력과 측면 수비 약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 내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득점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1-1 무승부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무승부 홈팀 핸디캡 승 홈팀 핸디캡 승 언더 PFC 루도고레츠 vs 라즈그라드 슈켄디아 루도고레츠는 이번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앞두고 최근 1차전을 포함한 공식 경기에서 최정예 라인업을 꾸준히 가동했다. 팀의 중원과 측면 보강을 위해 최근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메토디 스테파노프,
야쿠브 피오트로프스키, 아기브 카마라 등 중앙 미드필더와 윙어 자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시즌 주요 주전들과 백업진 일부가 팀을 떠나는 변화는 있었으나 공식 엔트리 및 UEFA 출전 명단 기준으로는 핵심 자원의 이탈로 인한 전력 약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루도고레츠는 최근 6경기 공식 대회에서 2승 3무 1패를 기록하는 등 연패 없는 흐름과 함께 홈 경기에서는 3경기 연속 무패, 평균 실점 1골 미만으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준다. 볼 점유율을 중심으로 펼치는 공격적인 전개와 좌우 측면 활용, 그리고 컷백과 전진 패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술이 특징적이다. 기대 득점 XG 지표 역시 경기당 0.58로 득점력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팀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수비 라인의 높이와 적극성이 상대의 역습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전력적으로 전방과 중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상대 문전에서 창의적인 공격 장면을 종종 연출한다. 스캔데자는 최근 로스터 변동 없이 핵심 멤버를 온전히 유지하며 조직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이번 경기에서는 페라트 라마니 골키퍼가 연속 출전하면서 역시 수비 안정감의 중심을 확고히 잡았다. 이적 시장에서는 두드러진 방출 없이 기존 선수단이 그대로 유지돼 전술적 변화보다 멤버 간 특유의 호흡과 잦은 교체 없는 운영이 부각된다. 플레이오프 1차전을 포함 공식 경기에서의 출전 기록을 보면 스캔데자 선수들은 피로 누적이 크지 않으며 핵심 자원 부상 혹은 결장 이슈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운영 면에서 스캔데자는 역습과 세트플레이 집중형 전개를 주로 구사하며 상대가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할 경우 중원에서의 빠른 볼 탈취와 전진 패스가 효율적이다. 실제 6경기 최근 공식 대회 전적도 루도고레츠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득점 2, 실점 1을 기록했다. 팀 스탯인 기대 득점 XG 역시 매경기 0.50, 6대로 실리적인 축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비 집중력, 순간 집중 역량이 빛나는 상황에선 상대 압박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경기 후반에는 빠른 역습이나 측면 침투를 통해 추가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플레이오프 특유의 단기 토너먼트 성향이 더해져 두 팀 모두 극도로 실리적이고 수비 중심적인 경기 운영이 전개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6회 공식 경기에서도 모두 2점 차 이상의 대승이나 완패는 없었고 1점 차 승부가 반복되는 분포가 지배적이다. 루도고레츠가 주도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도 실점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스캔데자는 상대의 공격 흐름에 적응하면서 짜임새 있는 수비와 순간 역습 패턴에 능하다. 경기 중 피로 누적이나 체력 변수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양팀 모두 대회 출전 엔트리와 부상 현황에서 결손이 없으므로 후반전까지 강한 집중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루도고레츠는 홈에서의 분위기, 중원에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의 창의성이 경기 전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상대 진영에서 결정력을 써낼 가능성이 높다. 스캔데자 또한 전통적으로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단일 기회의 집중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최종전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며 이는 대회 공식 기록의 점수 분포, 최근의 득실점 흐름, 로스터 변동 상황 등을 모두 반영한 분석 결과이다. 루도고레츠의 1-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홈팀 핸디캡 패, 언더, PAOK PS 리에카. PAOK는 최근 시즌 중 핵심 자원의 이탈 없이 안정적으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슬래츠와 카르무나, 노아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수비와 미드필드의 무게감이 강화되었고 이 선수들은 기존 주전들과 빠르게 융화되어 조직적인 움직임을 완성하고 있다. 특히 마디카마라, 토마스, 트레즈게, 그리고 코타르스키까지 핵심 선수들이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부상 결장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소집 명단 및 라인업에서 부상자 이슈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전 스쿼드 전원이 정상적인 출전 준비가 마쳐진 것으로 확인된다. PAOK는 홈 경기에서 박스 안점유가 우수하고 유효 슈팅도 경기당 평균 8.1회로 높은 효율을 보인다. 최근 5경기 성적도 2승 2무 1패로 홈에서는 실점률이 0.8에 그쳐 견고함을 자랑한다. 후방의 슬래치가 최근 수비진의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중원의 카르무나, 노아까지 연계 플레이와 압박이 날카롭게 살아있다. 팀의 패스 성공률은 86%로 전방위적인 볼 소유와 빌드업에 강점이 있으며 풀백의 측면 오버래핑 패턴 역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감독 루체스쿠 체제의 조정력은 올 시즌 내내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리에카는 지난 1차전에서 메날로가 전반 39분 골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고 주포가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에 전력상 큰 약점은 없다. 수비진에는 스테라노비치가 건재하며 미드필더진 역시 프록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밸런스가 잡혀있다. 이번 여름 자이치와 리자트가 영입되어 중원과 수비의 깊이를 더했으나 대부분 최근 5경기 라인업이 큰 변화 없이 시너지를 이어가고 있어 조직력 손실 우려는 낮다. 최근 5경기 성적은 4승 1무로 흐름이 좋은 편이지만 원정에서는 공격 기대 득점이 평균 0.98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공격적 위험이 제한된다. 팀의 패스 성공률도 82% 수준으로 준수하지만 득점 패턴은 박스 바깥에서의 중거리 슛이나 세트피스 중심으로 흔들리는 측면에서 간헐적 기회 창출에 무게를 싣는다. 최근 원정 10경기에서 6승 2무 2패로 흐름은 좋으나 압박 강도와 세밀한 침투에서는 홈팀 수비를 돌파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조직력 측면에서도 중원에 큰 변동이 없고 주전 자원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메날로의 결정력은 비교적 꾸준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 수비력에 막히거나 불확실한 득점 상황이 예상된다. 이번 UEFA 유로파리그 PO 2차전은 체력적 변수도 비교적 적게 작용할 예정이다. 두 팀 모두 최근 56일 간격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해왔으며 주전 위주 운영이 가능해 추가적인 피로 누적에 따른 조직력 약화 여지는 미미하다. 감독 교체 및 라인업 대폭 변동도 전혀 없고 PAOK는 측면 수비와 윙어에서 가벼운 로테이션만 가미해 조직력에 큰 변화가 없다. 지난 맞대결에서 리에카는 홈에서 1-0으로 승리했으나 원정에서의 득점은 XG 수치가 낮고 전체 득점 패턴 역시 박스 안 침투보다는 역습 및 세트피스 중심에 머물고 있다. PAOK는 홈에서의 XG 1.5와 79%의 승률, 평균 실점 0.8로 강력한 수비 조직력을 자랑한다. 최근 10경기 점수차 데이터에서도 1점 차 승부에 매우 강하고 2점 차 이상의 대량 득점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만큼 실점 억제와 집중력이 뛰어나다. 이번 경기는 PAOK가 특유의 조직적 수비와 안정된 중원 압박, 그리고 측면에서의 활발한 오버래핑을 통해 리에카의 역습 기회를 차단하며 수비에 무게를 두는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리에카가 역습과 중거리로 실마리를 찾으려 하겠으나 PAOK의 홈 수비와 미드필더진 결속력이 해당 위기 상황을 잘 통제할 것이다. 경기 내내 핵심 자원의 컨디션이 정상임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PAOK의 1-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홈팀 핸디캡해 언더 FC 디나모 키예프 vs 마카비 텔아비브 디나모 키예프는 이번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을 위해 핵심 선수들의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며 준비를 완료했다. 최근 1차전에서 공격수 볼로신이 득점을 올리며 팀 내에서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시칸과 시로타 등 주전 미드필더와 수비수 또한 부상 없이 건강하게 출전 준비를 마쳐 경기력 약화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식 홈페이지와 이적시장 동향, 최신 소집 명단까지 꼼꼼하게 점검한 결과 이번 2차전에서도 동일한 핵심 라인업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유럽 내 수준급 보강 없이 기존 스쿼드를 중심으로 전력을 유지하면서 볼로신의 중심 기용에 힘을 실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리그 일정이 없어 7일간의 충분한 휴식을 확보한 점은 체력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디나모 키예프는 박스 안 집중력과 빠른 역습을 강점으로 중립구장에서 원활한 경기 운영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마카비 텔아비브는 1차전에서 페레츠가 2골, 예헤즈켈이 1골을 넣으며 공격진의 생산력이 돋보였다. 두 선수 모두 최근 소집 명단에서 부상 결장 없이 건재함을 확인했으며 추측 자원 이탈은 따로 없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센터백 아미르 벨을 영입으로 수비 기동력이 추가되고 1차전 멤버의 전원이 건강하게 출전함으로써 조직력 유지에 성공했다. 이스라엘 리그 일정상 특별한 피로 누적 이슈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카비는 전방에서 페레츠와 예헤즈켈 중심의 조합으로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 전술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번 시즌 후방 빌드업의 안정감과 측면에서의 활발한 돌파는 1차전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했고 베레를 중심으로 한 수비 보강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패스 성공률 역시 높아진 팀 전체의 빌드업 전환 능력, 득점 기대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중립구장이라는 점은 체력적 불리함을 초래하지 않으며 마카비는 조직력과 컨디션 모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며 경기를 맞이한다. 1차전은 마카비 텔아비브가 3-1로 디나모 키예프를 꺾었다. 페레츠가 12분, 69분에 두 차례 골을 기록했고 예헤즈켈 역시 58분 추가골을 넣어 마카비의 공격 전술이 성공적으로 구현됐다. 디나모 키예프는 볼로신이 32분 만에 골을 기록해 역습 능력을 증명했으나 전체적으로 슈팅 및 점유에서 마카비가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양팀 모두 빌드업에서 안정감을 갖췄으나 마카비는 박스 내 슈팅 빈도에서 우위를 점하며 득점 기대치가 한층 높은 경기를 펼쳤다. 이번 2차전에서도 디나모 키예프는 볼로신 중심의 역습과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마카비 텔아비브는 페레츠와 예헤즈켈의 득점력을 앞세워 다시 한번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할 공산이 크다. 중립구장에서 치러지는 만큼 두 팀 모두 홈 어드밴티지의 활용은 거의 불가능하며 양팀 추측 라인업 모두 정상 출전으로 경기력 저하 위험은 크지 않다. 이적시장, 체력, 최근 득점력, 라인업 등 최신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할 때 마카비 텔아비브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패 홈팀 핸디캡해 홈팀 핸디캡해 오버 BSC 영보이즈 vs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영보이스는 이번 2차전을 앞두고 핵심 자원 부상이나 결장 없이 정상 명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공식 홈페이지 및 UEFA 발표 기준으로 주전 선수단과 실제 경기 출전 명단이 완전히 일치했으며 이적 시장에서도 대형 외부 영입 없이 기존 스쿼드를 유지해 팀 내 조직력에 한층 안정감을 얻은 상태이다. 다만 8월 중순 AC 밀란으로 차카리 아테카메가 이적해 수비진에 약간의 공백이 생겼으나 기존 자원들의 스위칭과 커버 능력으로 약점 노출 없이 정상 전력을 끌어올렸다. 홈구장에서의 경기력이 매우 강하며 최근 맞대결에서 평균 2.4득점과 오전 4승으로 압도적인 우위가 이어져 전반적으로 높은 기대를 받는다. 1차전에서도 베디아의 결승골로 승리를 챙겼고 팀 전체가 조직적인 빌드업과 넓은 측면 활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본 전술은 4-2-3-1 변형을 유지해 수비 안정화와 중원 장악력을 동시에 살렸다.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최근 몇 차례 이적 시장 움직임이 활발했는데 체코와 슬로바키아 리그에서 젊은 선수들을 다수 영입해 주축층에 신선함을 더하고 있다. 골키퍼 이반 크라이치르크와 미드필더 아폴라비, 공격수 마스까지 신규 영입 자원들이 고민 없이 경기에 나서고 있을 정도로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공식적으로 이적 시장 종료일까지 핵심 주전 외부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고 기본 4-3-3 또는 4-2-3-1 전형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공식 경기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흐름이 매우 좋지 않으며 유로파리그 PO 1차전에서도 영보이스에 밀려 전술적으로 불안감이 노출되었다. 슈팅 정확도는 약 29%로 상대에 비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홈구장이 인조잔디인 영보이스에 비해 슬로바는 천연잔디에 익숙한 선수들이 많아 적응에 추가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최근 양팀은 일주일 간격 일정에 따라 체력 소모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영보이스가 리그 일정 조율과 회복 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은 덕에 선수단 컨디션 관리가 훌륭하게 이루어졌고 슬로반 역시 주전 자원의 대체 운용이 가능해 체력 변수로 인한 경기력 하락은 크지 않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1차전에서 영보이스는 1-0 원정승을 거두며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선보였고 결승골을 터뜨린 베디아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가 높았다. 슬로바는 공격적인 전진 압박을 시도했으나 점유율이나 찬스 창출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경기 당일 날씨와 잔디 환경, 외부 요인 등의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데이터와 점수차 분포, 실제 경기력 흐름을 종합하면 영보이스의 완성도, 이적 시장의 네트워크 변화, 안정된 라인업과 경기장 적응력 모두 슬로반에 큰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보이스의 1-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홈팀 핸디캡 언더. 행크 vs 레우 포즈난. 행크는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앞두고 강력한 전력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에 나선다. 지난 1차전에서 행크는 원정에서 5-1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고 박스 안 슈팅 비중과 팀 전체 점유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공식 경기 5경기에서도 3승 1무 1패로 꾸준히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홈에서는 2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는 기록으로 수비 완성도까지 드러낸다. 골키퍼 티에리 라왈, 수비수 자카리 에로아디, 마크 사딕, 마티아스 스메츠, 카엠베, 미드필더 이브라임 방구라, 브리안 헤이넨, 파트리크 후로쇼브스키, 야르네 스테커르스, 공격수 용, 손, 오영규 등이 모두 정상 출전하며 핵심 선수들의 부상 결장은 전혀 없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별도의 즉시 전력감 영입 없이 기존 포지션 조합을 살려 조직력을 더욱 강화했고 최근 매 경기마다 공간 창출에 능한 패스 전개와 중원 마이너스 측면의 연계, 중거리 슛 옵션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다. 레우 포즈나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격력에서는 경기당 2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나 실점률이 빠르게 상승해 수비 불안이 도드라진다. 골키퍼 바르토시 무로제크, 수비수 토마스 더글라스, 야쿱 스크르지프차크, 루카 밀리치, 주앙 무티뉴, 미드필더 야쿠프 코즈발, 요나스 토르다르손, 기오르기 야기에어, 공격수 펠릭스 뱅트손, 크리스티안, 팔마, 미카엘 이샤크 등 주전 라인업은 최근 경기와 거의 일치하며 부상 결장자는 없다. 이적 시장에서도 기존 자원 침심의 조직력 유지에 초점을 맞췄으며 원정에서는 평균 실점률이 크게 상승해 최근 10경기 중 클린시트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전술적으로 박스 안 침투와 측면 역습은 꾸준하지만 지난 1차전에서 행크 수비진을 상대로 찬스 창출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경기 중후반 피로 누적이 실점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수비 밸런스를 잡으려다 중원 혹은 측면에서 약점이 나타나는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2차전은 행크가 홈 이점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압도적인 경기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크는 점유율 60% 내외, 빠른 공격 전환과 세컨볼 확보 능력, 박스 안 슈팅률 70% 이상이라는 고효율 전술로 상대의 수비를 분산시켰다. 수비에서도 홈에서의 실점 억제력이 매우 높아 상대에게 결정적인 공간을 거의 내주지 않았다. 행크는 핵심 선수들의 컨디션이 정상적이며 조직적 압박과 중원 장악, 측면 돌파 등 팀 내 핵심 루트가 모두 살아있다. 반면 레우 포즈나는 승점 필요에 따라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으나 수비 집중력 저하와 체력 누적에 따라 실점 가능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팀 모두 변화없는 부상자 현황, 이적 시장 동향, 최근 경기력을 종합 분석할 때 행크의 2-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승, 홈팀 핸디캡 무, 언더. FC 위트레흐트 vs HSK 지린스키. FC 위트레흐트는 최근 리그와 유로파리그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기반으로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공식 5경기에서 4승 1패, 13득점 4실점으로 득실 마진에서 크게 앞서 있으며 홈에서는 4연승을 기록하며 강력한 홈 퍼포먼스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원정 경기에서도 지린스키 모스타르를 2-0으로 제압, 슈팅수와 XG, 전방 압박 등 세부 지표 모두에서 우위를 점했다. 공수 밸런스의 핵심 자원인 수피앙 엘카루아니의 영입 이후 좌측 수비뿐 아니라 후방 빌드업에서도 크게 안정감을 더했다. 최근 공식 명단에 따르면 위트레흐트는 1군 주요 스쿼드 전원 정상 출전 가능하며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자는 없다.
즉 모든 추측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하며 경기력에 제한을 주는 요인은 찾아볼 수 없다. 지린스키 모스타르는 직전 라운드와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3득점 6실점으로 득점력과 수비력 모두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는 등 공격에서의 효과적인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감독 역시 공식 석상에서 풀 스쿼드 유지를 언급하였지만 전력 면에서는 위트레흐트와의 격차를 메우기 쉽지 않다. 라인업 전체에 눈에 띄는 변화나 부상자는 없는 상태지만 전방 압박이나 패스 성공률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이적 시장에서도 주전급 자원의 합류나 이탈이 없었고 리빌딩 혹은 조직력 강화에 대한 특별한 소식 역시 없기 때문에 기존 스쿼드만으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전술적으로 위트레흐트는 감독 교체 이후 윙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센터라인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경기를 지배한다. 실제로 지난 8경기에서 6승 2패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으며 홈경기 라인업 로테이션도 거의 없어 어느 선수든 신뢰감 있게 출전이 가능하다. 체력 변수는 양팀 모두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경기로 4일 간격 일정이지만 추가적인 피로 누적이나 로테이션 부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고급 지표상 위트레흐트의 XG 경기당 기대 득점은 최근 5경기 평균 1.85이며 지린스키는 0.78로 확인된다. 패스 성공률 역시 위트레흐트 85%, 지린스키 77%로 볼 점유와 전개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최근 맞대결에서 위트레흐트는 슈팅의 70%를 박스 내에서 기록하며 높은 효율을 보였고 전방 압박 역시 상대를 압도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위트레흐트가 전체적인 전력과 최근 폼, 조직력 모든 면에서 앞서는 경기로 이변 가능성 그리 크지 않다고 예상된다. 수비 조직력 강화와 공격의 순발력을 앞세운 정확한 라인업 운영이 승리의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지린스키 모스타르의 원정 경쟁력 부진 역시 홈팀의 우위에 힘을 실어준다. FC 위트레흐트의 1-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홈팀 핸디캡 홈팀 핸디캡 언더 FCSB vs 에버딘 FCSB는 최근 유럽대회 플레이오프 2차전을 앞두고 일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홈팀으로서의 뚜렷한 이점을 가져간다. 팀은 지난 5경기에서 7득점 5실점으로 공격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시에 수비 라인 역시 비교적 흔들림이 적다. 특히 지난 1차전 에버딘 원정에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올라루와 빌르지아의 골로 2-1을 만들어내며 중원과 공격의 유기적 연결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서는 파프, 미쿨레스쿠, 폴리티크가 새로 합류하며 수비와 공격의 폭을 더했고 라두노비치, 크리스테아가 이탈한 가운데도 기존 추측 자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라인업을 유지하고 있다. 감독 교체 후 중원 조합 활성화와 전방 결정력 증대, 그리고 공격 수비 라인 조직력이 빠르게 복구됐으며 최근 경기마다 새로운 전술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부상 복귀 역시 경기력에 탄탄한 시너지를 보태고 있는데 몸칠로비치와 테르노바누가 모두 정상 출전, 빌르지아와 올라루가 완전 복귀하며 현재 공식 명단의 결장자는 없다. 에버딘은 이번 시즌 들어 명확한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새롭게 선임된 감독 체제 아래서 공격진과 중원 수비진의 리빌딩이 진행됐으며 직접적인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아직 제한적이다. 최근 5경기에서 6득점 6실점이라는 득실 마진은 공격에서의 꾸준함과 동시에 수비에서 불안정함이 나란히 드러난다. 이적 시장에서는 미오브스키와 옌센의 이탈로 전방 파괴력이 일부 감소했으나 다다슈프와 바론, 소클레르 등 새로운 자원이 팀에 안착해가고 있다. 1차전에서 지난 경기에 주요 자원 모두 출전했으며 공식 라인업 기준 부상자 없이 완전체 전력으로 원정길에 오르게 된다. 중원 압박은 이전보다 강화되고 있지만 실전에서 볼점율 혹은 패스 성공률이 아직 극적인 변화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경기 흐름은 FCSB가 홈 이점을 바탕으로 중원 장악력과 공격 효율성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감독 교체 후 팀 전술의 다변화와 미드필더 중심의 유연한 형태가 일찌감치 정착된 점이 핵심이다. 특히 세밀한 패스와 측면 활용, 높은 슈팅 정확도를 바탕으로 결정적인 찬스 창출이 가능해진 점이 승부의 주요 요소다. 에버딘은 1차전 원정에서 오히려 공격 전개에 있어서 다각적 접근이 부족했으며 중원에서의 압박은 유지되나 패스 성공률, 슈팅 정확도 등 핵심 지표에서 FCSB에 비해 밀린다. 경기 일정상 에버딘의 체력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감독 적응과 새로운 전술 시스템의 완성도가 2차전 승패를 좌우할 만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FCSB는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과 수비 양면의 조직력을 중심으로 승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에버딘은 최근 이적 자원들의 실전 적응이 경기력의 추가적 변화를 이끌지에 따라 승부의 양상이 크게 좌우될 것이다. FCSB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홈팀 핸디캡 오버 SC 브라가 vs 링컨레드 인프스 브라가는 이번 경기에서도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주전급 선수들의 결장 없이 플라인업을 꾸릴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AVS전에서는 프란 나바로와 가브리 마르티네스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복귀하여 벤치의 탭스가 한층 두터워졌다. 브라가는 프란 나바로, 아미네 루아자니, 조앙 모우티뉴, 가브리 마르티네스 등
주요 영입 선수들이 즉시 전력으로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팀 내 부상 변동 역시 특별히 일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공격 전개와 스쿼드 운용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다. 최근 5경기에서 브라가의 XG는 2.31로 유지되고 있고 슈팅 시도 21회, 점유율 76%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가 이어지고 있다. 풀백 레오나르도, 렐로의 크로스 정확도 역시 팀의 공격 전술에 탄력을 부여한다. 특히 본 경기에서 브라가가 홈이라면 공격의 중심축으로 활약하는 자라자르 이골 1돔, 프란 나바로, 파우 빅토르, 조앙 모티뉴, 그리고 레오나르도 렐루가 전방 위적으로 득점 혹은 찬스 메이킹에 기여할 전망이다. 링컨 레드 임프스의 최근 경기력은 브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유럽 예선 내내 큰 부상 변동 없이 풀스쿼드를 유지했지만 중원 핵심 자원인 조앙 치폴리나와 TJ 데 바르가 경미한 컨디션 저하를 보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한다. 공식 결장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체력적 변수와 최근 연속된 경기 일정 속에서 경기 집중력과 수비 집중력이 저하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최근 5경기 XG가 0.38, 패스 성공률 76% 미만, 슈팅 및 득점력 모두 저조하며 브라가와의 격차가 현저히 드러난다. 수비 라인의 이선 브리토 치폴리나는 지역 방어에는 노련함을 보이지만 빠른 템포의 경기에서는 반복적으로 공간을 내주는 경향을 보여왔고 공격에서는 TJ 데 바르, 페르난데스 등이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적 시장에서는 TJ 데 바르 지브롤터 대표, 이선 브리토 지브롤터 유나이티드가 팀 전력에 즉각 투입되어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으나 유럽 무대의 경험과 기량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정에서의 링컨은 최근 10경기 1승 2무 7패로 성적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양 팀의 전력 구성을 보면 브라가는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빠른 공격 전환과 강한 압박, 그리고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자라자르, 프란 나바로, 파우 픽토르, 조앙 모티뉴, 그리고 레오나르도 렐루가 각각 득점, 어시스트, 경기장 장악에 큰 역할을 하며 교체 자원 활용도 적극적인 편이다. 최근 리그와 유럽 대회 연속 출전, 교체 카드를 최대 4명까지 활용하면서 브라가는 체력 분산과 선수 컨디션 조절을 이상적으로 이어왔다. 반면 링컨은 4-3-3 전형에서 중원과 수비의 견고함을 위해 이선 브리토와 치폴리나를 중심축으로 두지만 브라가 특유의 빠른 패스와 템포 플레이에 반복적으로 공간을 내주고 있다. 체력 소모가 가중되는 일정 속에서 수비 집중력 저하 및 공격 전개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현상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전력 차이와 맞대결 데이터, 홈과 원정 승률, 최근 경기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이번 경기 역시 브라가의 일방적 흐름과 주도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핵심 자원들은 충분히 주목받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브라가는 스쿼드의 안정성과 공격력, 그리고 교체 자원 활용 능력까지 모두 합쳐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에 필요한 조건을 대부분 갖췄다. 최근에 영입된 프란 나바로, 아미네 루아자니, 조앙 모티뉴, 가브리 마르티네스 모두 실제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주전 자원의 컨디션이 완벽하다는 점 또한 강점이다. 링컨 레드 임프스는 최근 일정과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브라가와의 전력 격차로 인해 역전의 실마리를 잡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브라가의 3-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승. 홈팀 핸디캡 승. 홈팀 핸디캡 패. 언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